곧 시작하니까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정두입니다. 자, 먼 길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좀 낯을 가려요. 그래가지고 오프라인 강연회 할 때 앞에 시간은 좀 저도 떨면서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맥주를 지금 생맥주를 한 잔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시간이 조금 제약이 있어요. 여기가 시간이 우리가 7시부터는 식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1시간뿐이 없는데 1시간 가지고는 내용이 좀 부실할 것 같아서 식사 나올 때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테이크 드시는 메인 요리 때만 음악으로 돌리고 제가 테이블을 이렇게 인사드리러 가고, 그리고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는 죄송스럽게도 이제 그 장소가 좀 좁아가지고 VVIP 회원님들 쉬는 시간에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아마도 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나 그리고 뭐 서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자리가 한 8석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8석이니까 하여간에 뭐 8석에서 10석 그렇게 해서 9시, 8시 반 9시에 끝나고 별도로 또 소규모 모임이 있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갈 건데 이제 비법 강의는 오늘 준비는 했어요. 준비를 했고 실질적으로 종목 검색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제 거를 좀 오픈을 해놨는데 그 종목 검색기가 제가 생각할 때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게 종목 검색기를 개발하는데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용이 들어가냐면 첫 번째로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시세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보는 게 증권사에서는 그냥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무료로 이제 받아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재판매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코스콤에서 받아오는데 그게 500만 원인가 해요. 근데 그거는 재판매를 안 하는 조건에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불편해요. 그리고 시스템 만드는 것도 불편합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 수식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면 되는데 증권사 수식 잘 사용하는 거는 우리 이용철 연구원 통해 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종목 검색기를 어차피 DB증권을 까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하게도 DB증권 쪽에서 그 서로 상호 이게 이제 좀 잘 맞아가지고 원래는 개발을 해서 이제 뭐 납품을 하면은 저희가 개발비를 써야 되는데 그쪽에서 개발비를 내주시고 저희 수식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수식을 좀 오픈해 드릴 거예요. 어떤 수식이 들어갔는지. 그래서 조금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그 수식을 보시면은 스스로도 좀 만드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교육 강의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원래는 이제 4시간 교육한 게 있어요. 그죠? 이다운 연구원하고 이용철 연구원이 그 카톡 교육 그 2번 해드렸는데 그 2번 해드릴 때 통합해서 제가 4시간 교육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지간하면 제가 VVIP 방에는 다 오픈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제가 오픈을 안 해드렸는데 오늘 오시는 분들께는 교재하고 그걸 드릴게요. 그 내용이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짧아서 좀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그 4시간 강의는 제가 까먹더라도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이다운 연구원하고 이용철 연구원 괴롭히셔가지고 보내달라. 그러면 이제 카톡이나 메일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 검색기는 그거는 오픈을 유료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제 강연에 오시고 어차피 DB증권으로 보셔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DB증권 이제 개설은 하셔야 되는데 그건 조절을 해서 하여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PC 버전이 있어요. PC 버전이 없는 게 아니라 PC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아이디만 알면, DB증권 아이디만 알면 제가 그러니까 이용철 연구원이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좀 수식을 제가 바꿔야 된다. 시장이 더 좋아졌다. 그러면 이제 그때 바꿔서 다시 또 새로 드릴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 이제 오늘 못 오신 VVIP 회원님들은 다음번에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혜택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내용은 시황을 빼버릴까 하다가 시황을 넣었어요. 시황을 좀 넣고 대신에 이제 좀 빨리 진행할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변동성 종목에 대한 교육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약속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오신 분들 중에서 한 3분의 1도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종목 선정하는 거,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세 파트인데 그게 시간이 하여간에 촉박하니까 빨리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계실 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집중도 하실 수도 있지만은 뭐 시황이나 이런 거 아시는 내용이 많을 테니까 음료, 맥주 아니더라도 음료 있어요. 커피도 있고 뭐 음료도 있으니까 손만 살짝 이렇게 드시면은 옆에서 다 보고 계시니까 음료나 다과나 이렇게 다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뭐 다른 게 필요하시면 또 말씀하시면 다 준비해 드릴 겁니다. 자, 시황부터 들어갑니다. 시황은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사실 이제 2월 말까지 2,700, 800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근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늦어도 뭐 3월이면 그 정도는 올 수 있으리라 보고, 하반기 기준에서 상반기죠. 상반기 기준에서 대략 3,000, 그리고 연말까지는 못 가도 한 4, 5천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응? 웃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렇게 돼야 뭐 주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못 간다면은 대형주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 5천을 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가면은 뭐 어찌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해서 뭐 현대차, 기아까지 해서 전부 다 움직임을 주겠죠. 그리고 만약에 못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여러분들 좋아라 하시는 금양이라든가 뭐 레인보우 로틱스라든가 뭐 이수페타시스, 또 코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5천억을 넘기고 1조, 2조 정도 되는 거, 그 종목에서 순환성 매매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간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는데, 가는 이유를 설명드릴 거예요. 가는 이유의 첫 번째 부분은 이게 이제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안 보이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난 12월 13일 방송 내용일 거예요. 하나, 왼쪽이. 그 다음에 이게 1월 27일인데, 저때 발표 나온 게 미국의 GDP가 발표 나와요. 그러니까 1분기 GDP가 마이너스, 2분기 GDP도 마이너스, 근데 3분기 GDP가 플러스가 나와요. 플러스 3%.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도 미국장 보시고 나오셨을 텐데, 나오실 때 얘기가 뭡니까? 미국이 조정받았어요. 긴축 때문에 조정받았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가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제 끝나나. 근데 답을 말씀드리면, GDP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전날도 시장이 무너졌거든요. 한 1, 2% 무너졌는데, 결론은 시장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쪽은. 그리고 두 번째 1월 달에는 4분기 GDP도 좋게 나와요. 4분기 GDP도. 근데 이날은 오히려 또 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DP나 경제지표 때문에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떨어지는 거,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경제 지표가 좋아졌는데 왜 그거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다 보니까 지표가 좋은데 시장이 밀리면, 야, 긴축 때문에 밀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잘 보시면
요 꼭대기에서부터 소매 판매가 이렇게 줄어버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품이 껴있다가 소매 판매가 줄어드는 거죠. 금리를 올려서. 근데 여전히 이 지표가 긍정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요 당시에 소매 판매 대비해서 월등히 좋죠.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소매 판매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미국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 지표가 절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놓고 보시면 이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고 경기 침체 얘기 나왔던 부분은 예전에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공급자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왔을 때 그때는 물가 상승률이 30%, 40%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급자에 의한 게 아니고 재난지원금을 많이 뿌리고 경기 부양에 노력으로 돈을 뿌렸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줌으로써 잡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표가 좋아서 시장이 조정받은 적은 2000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뭐 금리를 줄곧 13번 올렸거든요. 17번. 그때 언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금리를 올릴 때 25bp씩 17번을 올렸는데 금리 인상 그 시기만 되면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계속 올릴 건데 그래서 시장이 조정받아서 이런 표현이 중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결론은 지표가 나와서 지속적인 랠리를 펼치고 있었던 시점이죠. 지금 기준은 이렇게 있어요. 지금 기준은 이제 뭐 CPI, PPI도 마찬가지인데 CPI, PPI가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CPI, PPI 때문에 지난해 6월 CPI 발표됐을 때하고 지난해 9월 CPI 발표됐을 때 시장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기억 속에는 CPI, PPI가 발표되면 오늘날까지도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전혀 영향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 될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 CPI와 PPI에 대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인데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금리 인상 시기부터 다 내려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도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요걸 뭐 길게 얘기하면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얘기하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 이번에 시기 붙었던 건 또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가는 속도가 둔화됐다 이거야. 그래서 긴축의 우려감 때문에 뭐 시장이 조정받았다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만 보여드릴게요. 결론만.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제가 뭐 몇 시간을 얘기해도 뭐 이 끝이 없고 결론은 1월 달 거 다 빼버렸구나. 2월 9일이고요. 그리고 2월 17일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나스닥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나스닥하고 딱 우리나라 지수하고 하락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나스닥은 2015년 12월 이후부터로 따지면 지금까지 한 180% 올라와 있어요. 180%. 그러니까 미국만 굉장히 강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 다우 지수가. 근데 우리나라는 2015년 말이 얼마였냐면은 1980 정도 했습니다. 한 20% 올라가고 얘네는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고점 대비 밀려 있지만 지금의 위치가 180% 가까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하고 우리나라하고 등락률을 비교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38%, 대만의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70% 이상. 근데 대만은 고점 대비 16% 빠졌어요.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2,800.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그리고 S&P 500 지수가 지금 16%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럼 S&P 500 지수는 미국의 500개의 우량주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20%만 올라온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나라처럼 여기 대비해서 20%만 올라온 게 아니고 여기도 12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받은 게 16%인데 뭐 그냥 다 떠나서 16%라고 치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여전히 2,800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더 빠져 있죠. 다우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요게 요즘에 와서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우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다우지수는 이거는 주가 평균 방식이에요. 나머지는 시가총액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평균 방식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보합이에요. 삼성전자가 보합인데 엊그저께 무슨 SBB테크라는 저도 처음 들어본 종목인데 종목 검색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 평균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다우지수는 업종 대표주 30개만 딱 있어요. 근데 두 종목만 있다고 쳤을 때 삼성전자 보합이고 SBB테크가 상한가면 시가총액 방식으로는 그냥 보합인 거예요. 그죠? SBB테크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 근데 주가 평균 방식은 15% 상승으로 나옵니다. 그럼 다우지수의 지금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 다우지수에 30개 업종 대표주가 있는데 IT, 그 중에서 테슬라가 70% 가까이 빠졌죠. 테슬라가 70% 가까이 빠지고 업종 대표주가 빠졌는데 오늘 현재 기준으로 밀려 내려와 있는 게 고점 대비 10%. 그럼 얼마예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 3,000포인트예요. 낙폭 줄인 게 얼마까지 줄여놨었냐면은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한 3,100? 그러니까 한 6%까지 낙폭을 줄여놨었어요. 그러니까 IT, 전기전자 업종을 빼고 나면 그것도 전기전자 업종도 아니고 사실은 테슬라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밀고 내려간 게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의 중요성은 테슬라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 7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6위예요. 근데 조만간에 이 순위가 또 6위, 5위로 바뀔 겁니다. 근데 저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당시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시장 6위, 미국의 5위였어요. 걔가 70%가 빠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업종이 전부 강세를 떴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지금도 고점 대비 오늘 좀 빠졌으니까 11%.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2,900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더 재미난 거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눈 뜨고 일어났는데 미국 빠지고 뭐 유럽 빠지면 뭐라 그래요? 긴축 얘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 사태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자, 보시면 유로스탁 50인데 고점 대비 5% 빠져 있습니다. 5%.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러분들 기억에서 지우세요. 왜 지우냐면 맨 처음 전쟁 났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쟁 나고 독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유럽 모든 증시가 하루에 5%씩 나왔어요. 하락률이. 그리고 주간 단위에 20% 하락. 주간 단위에. 그런 하락이 났어요. 왜? 같은 유럽이니까. 근데 그게 정확히 3월 달에만 그런 흐름이 나왔고 요때 요 꼴이 요때만 그런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돌려줘서 올라온 게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 근데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2015년 대비해서 올라온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혼자. 근데 유럽의 유로스탁 50이 5% 빠져 있습니다. 얼마예요?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100입니다, 우리는. 그죠? 그리고 독일 닥스도 6%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럽의 3개국은 뭘로 따져요? 우리가 유럽 3개국은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보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 프랑스까지 여러분들이 안 보시지만 뭐 유럽 증시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프랑스 까크는 사상 최대치를 뚫었습니다. 지난주에. 프랑스 까크가 사상 최대치. 영국은요. 여러분들 MSCI 지수하고 FTSE 지수 말씀하시잖아요. 그 FTSE 지수가 영국이거든요. 그 영국의 지수는 그 이전부터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시황 정리해드립니다. 시황을 좀 아셔야, 제대로 아셔야 결론적으로 방향성을 볼 수 있고 그 방향성을 보셔야 내가 어떤 종목을 살지에 대한 결정이 나옵니다. 시장 깨진다는데 대형주 갖고 가라면은 하시겠냐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지금 딱 보니까 유럽은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있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방송 끝나고 새벽에 뭐 12시, 1시, 2시에 막 만나기도 해요. 뭐 한국경제 TV 관계자 뭐 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20년 만에 뭐 이런 장 처음 본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하는 순간 저한테 욕을 먹겠죠. 야, 프랑스 지금 어떻게 됐니? 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믿지 마시고 윤정도도 믿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안 빠졌는데 얘도 이제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엔화가 약세를 띠는데 어느 정도 약세를 띠냐면요. 엔화의 약세 결정판은 미국의 중간선거예요. 미국의 중간선거인데 수입 물가, 미국의 GDP의 70%가 소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결국은 달러 강세 기조로 갈 수밖에 없죠. 원래는 이제 민주당은 강달러 기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강달러 기조로 설정이 돼 있고 우리나라 그리고 유로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가 20% 이상 절하가 됩니다. 일본 엔화는요. 일본 엔화는 한 40% 절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달러 대비 엔화가 40% 절하인 거지 공통시장에서 뭐 우리나라 화폐나 유로화 대비해서 엔화가 저가는 아니에요. 저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띠게 되면서 달러화로 시가총액을 환산을 하거든요. 달러화로 환산하다 보니까 엔화 약세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빠졌어요. 이번 장에 안 빠지고 오히려 고점 대비해서 지금 놓여져 있는 게 1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3,3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많이 빠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죠. 지정학적 리스크. 요즘은 뭐 해외 많이 다니시니까 알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으면 뭐 저도 뭐 30년 전이긴 합니다만 30년 전에 뭐 일본에 맨날 놀았지만 공부한다고 가 있을 때 야, 우리나라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그 당시 하는 얘기가 야, 너희 나라는 대통령이 군인이잖아. 그리고 북한이 있잖아. 전쟁 나면 어떻게 나 도망치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가 피부로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할인 요인을 받는 거는 괜찮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내용이 조금 있고 두 번째 실질적인 내용은 정정불안이라는 거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그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우리나라 지수만 유독 대만도 멀쩡한데 우리나라만 유독 고점 대비 여전히 26%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디커플링이 그러면 오랫동안 지속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건 빠르게 돌려질 겁니다. 특히 1월 달에 무너져 내려왔을 때. 그래서 저 내용은 그냥 윤정도가 줄만 쫙 거놓은 게 아니고 아일랜드 갭이라고 이제 이동평균선 배우실 때 서양식 패턴 분석에 갭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 갭이 위든 아래든 양쪽 방향으로 갭이 둘 다 뜨게 되면 성골 반전 혹은 아일랜드 갭이라고 부르는데 그 강력한 에너지는 뭐 굉장히 세다라고 해석을 해요. 고점에서 떠도 역 V자형으로 바닥에서 뜨면 역시 마찬가지로 V자형으로 되돌린다. 그렇게 해서 이게 2300일 때 1월 달에 2500까지 바로 돌릴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뭐 잘 돌려놨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지금의 위치는 횡보잖아요. 거의.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주봉으로 다시 갖고 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는 우리 이다운 연구원님이 교육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캔들이나 이런 부분에 기초 교육을 하라고 그랬더니 제 거 그 교육 자료 25시간짜리 198만 원짜리를 그 교재를 가져다가 그대로 다 오픈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 중에 아마 거기는 없겠다. 거기는 없고 USB에 있는데 서양식 패턴 분석 같은 경우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서양식 패턴 분석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적중률이라고 표현해야 돼? 그게 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은 편인데 어찌됐건 W자형 패턴을 하나를 보시더라도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W자형 패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에 W자형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W자형 패턴이 떴을 때는 모든 서양식 패턴 분석은 목표 주가 설정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회원님들은
유료 회원님들은 원래 USB 다 무료로 드리잖아요. 그 유료 회원님들은 USB를 무료로 다 받으세요. 안 받으신 분들은 다 달라고 그러세요. 다 달라고 하시면 그 내용의 서양식 패턴 분석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는,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는 서양식 패턴 분석을 안 해드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걸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결론은 W장 패턴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잡는다면은 대략적으로 2, 3월이면 2,800포인트. 그게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따진다면은 지표가 상상을 초월하게 좋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유럽은 뭐 지금 현재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고, 그리고 다우지수도 고점 대비 6%, S&P 500 지수는 16%.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최소 2,800에서 3,100. 그 디커플링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래서 3월까지는 그래도 최소 2,700~800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돼야만, 이 기준이 잡혀야만 결론은 이런 포트를 채울 거 아닙니까? 이런 포트를 채우시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힘들지 않아요. 오늘 뭐 굳이 어렵게 안 오셔도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즐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와, 수익도 났고, 내가 그래도 얼굴도 한번 보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와서, 또 2부 타임이 있으니까 2부 타임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렇게 오셨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이건 뭐, 시장도 안 좋고, 내 계좌도 퍼렇고, 여기 가면은 뭐, 종목 검색기라 준다니까 그거 한번, 야, 방송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은데 그거라도 한번 받아볼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좋아지면요, 이 시장이 조금 올라가면 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야, 내 종목도 다 가. 윤정도가 아니어도 내 종목도 다 가는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결론은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요, 시장의 움직임에, 중장기 투자로 놓고 보실 때는 시장의 움직임에 최소 5배에서 10배를 가야 그게 주도주인 거예요. 그게 소형주 말고, 금양 뭐 600% 올랐어 이런 거 말고, 그거 말고, 2000년 이후의 대세장이라고 하면은 뭐 어차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장 512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넘길 때, 그럼 시장 지수가 300% 오른 거거든요. 그때 대장주는 누구였냐면 조선주죠. 30년 만에 업황 줬어요. 70년대에 배가 어마어마하게 건조가 됐고,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세계적으로 중국 영향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물동량이 좋아졌을 때, 증가했을 때, 그 배 수명은 25년에서 30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초반에 배가 발주가 늘어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수주를 하게 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유럽이 배를 만드는 거 1위였어요. 지금도 기술력은 유럽이 1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는 유람선 있죠. 대규모 유람선은 유럽분이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중공업이 제 기억이 맞다면 2번 수주를 받았다, 둘 다 포기했어요. 2번 다. 못 만듭니다. 그게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일본에서 그 기술력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그게 터진 게 2002년부터 터져서 2005년에 선복과잉. 결론은 얼마 갔느냐? 지금의 한국조선해양이 그때 당시에 현대중공업인데, 현대중공업 주가가 15,900원에서 55만 원. 정확히 33배 갑니다. 그게 주도준 거예요. 그게. 시장 300% 오를 때 33배 오르면서 시가총액 3위.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리먼 터지고 900포인트 바닥 찍고 2200, 2300 갈 때. 그럼 그게 시장이 150% 오를 때입니다. 그 150% 오를 때 10배 가까이 오른 업종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차화정. 그렇게 해서 화학 종류 중에 화학, LG화학이 한 10배 넘게 올라오고, 그리고 롯데케미칼이 13배, 14배 올라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제약바이오랑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사실은 없는데 유가가 100불에 놓여져 있다고 그냥 올라온 거고,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폭은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엔화가요, 1달러에 140엔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리먼 터지고 난 다음에 1달러에 75엔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를 팔면 140엔 받아 오다가 자동차 한 대 팔면 75엔 뿐이 못 받으니까 차를 1달러 50센트 혹은 2달러에 판 거예요.
그럼 현대차는 경쟁하고 있다. 얘는 가만히 있는데도 가격 경쟁의 우위로 슈퍼볼 광고할 정도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 당시에 7배, 기아가 15배 올라옵니다. 그게 주도주인 거예요. 그게. 그럼 오늘날의 시장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랠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2015년도 기준 잡으시면 2015년도 12월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금리가 마지막 금리 올린 게 2006년 6월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그리고 2004년 6월로 따지면 11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는데 경제학 논리상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뭐예요? 바닥금리에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번에도 경기가 좋아졌는데 2021년도에 미국 대선 끝나고 경기 부양책을 하는 바람에 적절한 금리 조정을 못 해줘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를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거죠.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015년 12월부터 국내 증시가 지금 20%뿐이 못 올라왔어요. 1980 정도에서 지금 뭐 2400? 한 20%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는 랠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지수를 다시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랠리가 나와 있었죠. 2015년 여기서부터 해서 1900에서부터 그래도 50%면은 뭐 랠리죠. 응? 여기서부터 3300. 그럼 얼마예요? 60%, 7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도주라는 거 아까 말씀드릴 때 10배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럼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은 분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져도 2015년, 11년 6개월 만에 금리 올린 그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로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 대비 10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따지시면 돼요, 이제. 지금부터 시장이 디커플링 그 상태를 떠나서 유럽 쪽에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이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시장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럼 그 주도주를 잡아내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작년 6월 말 종가로 그냥 편입을 해놓고 매매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가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목들만 있어요. 하이닉스.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없어요. 시장은 3.90 올라왔는데 하이닉스는 아마 종가 그리고 이게 그 6월 말 종가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하반기 이후에 하이닉스는 똔똔이고 현대차는 오히려 마이너스 36%인데도 포트폴리오를 그 당시에 하이닉스, LG와 현대차를 20%씩 잡아놓고 그리고 가장 요즘에 들어 속삭이는 두 종목 잡아놓고 2차 전지 같이 포함해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43% 수익이에요. 응? 매매 한 번도 안 하고 매매 안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4분기를 보시면요. 4분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최소 3, 4년 이상 되신 분들도 꽤 계신단 말이에요. 요게 거짓말이면 이제 뭐 바로 손 들고 말씀하시겠죠. 야, 우리가 언제 이런 포트를 가지고 있었니라고. 이게 10월 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요게 1월입니다. 이게 1월. 1월 달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장 안 좋다고 지금 오신 거 아니에요? 내 계좌 펄어니까. 여러분들 계좌 펄어시니까. 시장은 1월 저점 찍고 1월 저점도 아니야. 12월 말 종가 대비 8% 올라와 있어요. 8% 올라와 있는데 계좌는 똑같이 8%입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된 게 뭐가 있어요? 에코프로 포함 안 돼 있네. 응? 그죠? SM이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신경도 안 쓰시는 여기 LG전자 없잖아요. 신경도 안 쓰는 LG전자가 1월 저점 대비 40% 올라와 있어요. 동네 다니다가 유치원생 보고 야 사랑해요 뭐야 사랑해요 그러면 LG 그러는 LG전자가 1월 저점 대비 40% 올라와 있다고. 이건 땅을 치고 후회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안 그래요? 야 내가 그냥 냅두면 되는데 그냥 요 왼손이 자꾸 움직여갖고 요거 팔아가지고 요거 팔아서 SBB테크 상한가 갔다 그거 쫓아가다가 그 한 방에 그냥 무너지고
이제는 안 그래야지 하고 이제 또 잘 사갖고 계시다가 또 오른손 나가가지고, 하이닉스가 뭐 옛날 걸 다 떠나서 올해 1월 저점 대비 하이닉스가 30% 올라오고 조정인데 그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3위지 않습니까? 야, 현대차 못 움직여. 현대차 팔아야 되겠다. 팔고 나서 현대차가 지금 15% 올라와 있어요. 지금 2월달 시장 포트폴리오 그 시장의 그 지수 수익률이 마이너스 0.06입니다. 그러니까 1월 말부터 해서. 근데 계좌 수익이 13% 나와 있는 거는 에코프로 SM의 기준.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뭐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수익 다 배제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또 뭐 시황에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포트폴리오를 시장이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러고 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우리는 작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그러니까 외끌이 매수인 종목도 있어요. 근데 이왕이면 쌍끌이 매수 최상위 종목 위주로 여기 보면 IT, 2차 전지, 실적주 위주로 다 있습니다. 이건 뭐 맨날 올려드리는 거예요. 맨날 방송 원고에도 있고. 그리고 이 파일도 아마 여러분들 드렸을 텐데 안 드렸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카톡방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PDF 파일을. 마찬가지 이게 4분기 이후 여기 보면 삼성전기, LG전자 다 있잖아요. 이거 왜 안 사시냐고. 마찬가지입니다. 1월 이후에 올해 들어서 현대차, 기아, LG전자 이거 왜 안 사시냐고. 그래놓고 상한가 종목 하나 주세요. 좀 이따 상한가 종목 1조 이상짜리 막 보여드릴 거야. 응? 그냥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제가 좀 말을 많이 아낀 것 같아요. 시황을 3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뒷부분에 종목들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이제는 슬슬. 근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황 정리하셔야 되니까 원래 시황만 하면은 예전에 야간 방송을 하면은 시황만 한 4시간도 해요. 장이 안 좋을 때는. 한 4시간을 하는데 뭐 얘기하냐면 지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건 뭐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금리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리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금리를 올리면 무조건 이거는 경제학 논리상 경기가 좋다라고 판단을 하세요라고. 이번처럼 급격히 올리는 경우가 없었지만 그것이 경제 침체 스태플레이션으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조정폭이 좀 깊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전혀 우려하실 바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간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금리 언제 내려요? 금리 내린다는 그런 뭐 제스처가 없어요. 큰일 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가장 바보 같은 얘기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금리를 내린다는 자체 뭐예요? 그냥 주식 안 한다고 생각하고 주식을 하시니까 이 판단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주식을 안 하시면 이 판단 능력이 생기거든요. 주식을 하시니까 판단 능력이 없어지는 거야. 금리를 내리는 게 뭐예요? 경기 부양이잖아요.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리는 금리는 점진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럼 그거는 시장 계속 빠집니다. 금리를 내릴 때 시장이 바닥을 찍는 건 언제냐면은 9.11 테러 때. 예? 바닥 금리가 3%였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9.11 테러 이전에 IT 거품 터지고 나서 3%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9.11 터지고 금리를 1%까지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겨우 경기가 잡혀요. 그러고 나서 리먼이 터진 거죠. 그래서 5.25에서 금리를 내리는데 제로금리까지 내려도 시장이 안 잡혀.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거를 한 겁니다. 그게 2009년 3월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금리를 올리는데 시장이 조정받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요번에만 가파르게 올려서 좀 조정인 거지.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그게 정점입니다. 네? 언제 금리 내렸죠? 기억나세요? 금리 내린 거? 언제 내렸어요? 예쁜 국민님. 주무시려고 그래 지금. 2007년. 그러니까 2006년 6월에 마지막 금리 올리고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2007년 9월에 왜 내리냐면은 2007년 9월에 리먼의 기준 뭐예요? 미국의 서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이 그때 터집니다. 그 2007년 초반에 서프라임 터지고
쭉 안 좋아지다가 결론은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리고 미국 시장의 정점이 언제 나오냐면 금리 내리자마자 10월 달에 고점 찍고 그때부터 조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1월 달까지 갔어요. 뭐 엄청나게 간 건 아니고 10월 2일 날이 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 김정일 위원장이라 해야 돼요? 두 분이 악수하신 날이 10월 2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2007년 10월 2일 그때만 해도 시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도 네이버에 뒤지면 나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포스코 시가총액 2위 포스코가 아무 이유 없이 그날 6%가 올라요. 응?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러더니 마감 동시 효과에 아무 이유도 없이 추가 6% 올라서 12%로 끝나요. 그게 그날 정점입니다. 역사적인 날. 두 분이 악수한 날. 그게 우리나라의 지수 그 당시 기준에 사상 최대치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11월에 고점 찍고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기준은 경기 부양이 나온다는 거는 그건 정점에 달했다라고 인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예요? 바로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그런 얘기 안 하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주변에서 뭐 올해 안에 해야 된다 뭐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도망쳐 나오는 게 맞습니다. 시황은 금리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환율은 이번에 좀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제 기준에서는 1,300원 수준이 오면 그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원화가치 훼손이죠. 그 마지노선이 원화가치 훼손의 마지노선이 제가 판단할 때 1,300원이었는데 이번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괜찮다라고 표현해드린 이유가 미국의 중간선거 앞두고 나서 강따라 기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40% 이상 평가절하. 특히 40%에 달하는 평가절하. 그래서 환율은 뭐 지금 기준이라면 다시 1,300원으로 잡아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다지 볼 게 없고 나중에 기억이 나시면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에 대한 채권에 대한 뭐 쉽게 얘기하면 이자 부분이 되는데 지금 100bp가 안 돼요. 낮을 때가 한 30bp, 40bp. 그러니까 그게 얼마까지 갔냐면, 그러니까 0.4, 0.5 이렇게 하는 건데, 리먼 때 그게 7%까지 갔어요. 정확히 6.99. 6.99%. 그러니까 5년 만기 외평채를 발행해서 그 이자를, 1년 이자를 6.99%를 줘야 우리나라의 국채가 발행되는. 그게 리먼 최정점 찍을 때. 근데 그게 지금 100bp도 안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시황할 때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CDS 프리미엄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굉장히 이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CDS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밖에는 뭐 시황을 넓게 보실 때 시장 상황 보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시황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아까 보신 그대로의 기준, 포트폴리오 구성은 업종 주도주. 그리고 그것도 말씀드리면 지금 IT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약하다 생각하시는데 IT 종목군이 우리나라에 지금 삼성전자, 그 다음에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도 IT로 분류가 됩니다. 전기전자 업종으로. 그리고 3위 하이닉스, 그 다음에 시가총액 5위, 6위 왔다 갔다 하는 삼성 SDI,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시가총액 17위 LG전자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29위 삼성전기, 30위 안에는 이렇게 IT가 있는데 IT 시가총액 비중이 38%예요. 근데 문제는 재밌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약하다 생각하시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난 하반기 이후에 7월 이후에 시장 2,500포인트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전부 하반기 고점 다 뚫고 있어요. 딱 하나 하이닉스만 못 들어오는데 걔는 바닥 대비 대신에 30%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가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는 사이에 그렇게 강하고 그 강한 흐름이 어차피 오버슈팅이 나와야 돼요. 그죠? 누구나가 다 야, 나 IT 살 거야. 야, 에코프로 지금 사도 돼. 이 분위기가 나와야 정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 IT 주들이 지금 수급이 장난이 아닙니다. 매수 강도가. 그래서 그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제 생각에는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정책적인 기준,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래서 2차 전지 부분은 민주당 정부 끝나기 전까지는 뭐 일정 범위 유지될 걸로 봅니다. 그 두 가지에서 보시고, 그다음 자동차는 지금 현대차, 기아, 우리는 이제 현대차 위주로 갖고 있는데 기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뭐 별의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사상 최대치 실적을 냈단 말이에요.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죠. 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우리 동네 짬뽕 가격이 10,0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짬뽕 가격을 10,000원으로 올렸는데도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 집 안 망하고 지금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가격을 올려도 살아남는 업종. 근데 자동차가 지금 가격을 올려도 판매 대수는 조금 줄었는데 실적은 사상 최대치란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조정받은 거는 그쪽도 마찬가지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조정받았죠. 어떤 거냐면 미국의 중간선거 앞두고 저도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54이 됐어요.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두 가지를 못해. 화장실 갔다가 전화 오면 전화 받으면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그래요. 전화 끊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 단어가 헷갈리는데 IRA인가요? 그 미국에서 그 IRA 때문에 우리나라 차에 대한 뭐 문제가 있다는데 그거는 전혀.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뭐 기법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총 정리하면 시황은 긍정적이다. 저희가 보고 있는 쪽은 IT. 그리고 2차 전지는 펀더멘탈적으로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70% 가까이 빠졌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 정도로 시가총액 글로벌 6위도 그렇게까지 빠지는데 2차 전지 자칫 정점에서 잘못 흔들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 비중 조절만 잘하자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 자동차는 뭐 빼놓을 수 없는 기준. 그다음에 LG화학을 자꾸 제가 끝까지 갖고 가는 이유는 2차 전지의 반도 있지만은 그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 블록딜은 무조건 합니다. 할 수밖에 없고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의 블록딜은 시장이 뭐 최소 2,500, 2,600 넘기기 시작하면은 장이 좋아지는 거죠. 그때는 무조건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81.84% 중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우리 블록딜 안 해요. 최소 70%는 갖고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11%는 판다는 얘기고, 블록딜을 했을 때 유입될 수 있는 금액은 지금 기준으로 따져도 10조가 넘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46조짜리 현금이 10조가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 부분은 그 부분 꼭 놓고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실적주라든가 그런 건 그때그때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황하고 업종은 말씀드렸고, 이제 기법 들어갑니다. 아까 몇 분 했죠? 57분 했죠? 그럼 마저 20분 더 채울게요. 그리고 그냥 일반 강의장하고 다르니까 그냥 편하게 뭐 드실 거 드시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안 드셔도 제가 다 결제를 해놔가지고 많이 드시는 게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뒤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손만 이렇게 살짝 드시면은 다 갖다 드릴 거예요. 뭐 음료, 다과, 다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4시간짜리 교육이 있어요. 그 4시간짜리 교육을 언제 해드렸냐면 정확히 지난주 일요일 날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날짜로 지난주 일요일이면은 18일, 19일 날 해드렸을 거예요. 19일 날 해드렸으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거예요. 19일 날 4시간 교육을 해드린 자료, 그 자료를 진짜 VVIP 회원님들께도 안 드린 자료인데 그 자료를 꼭 받으세요. 왜냐면 지금 이건 빨리 넘겨야 되거든. 그잖아요. 이거 4시간짜리 자료 받으시면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이 뒷부분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랜덤워크 이론 이렇게 우리가 3가지로 나눕니다. 이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오는 주식 분석에 대한 3가지 요인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4번 보기 1, 보기 2, 보기 3, 그래서 보기 4 이렇게 돼 있겠죠.
요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자체는 그거예요. 수급과 심리예요. 그러니까 캔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일목균형이든 뭐 볼린저 밴드든 그걸 다 떠나서 그거는 캔들과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에 대한 응용 지표인 겁니다. 그러면 캔들을 보는 게 빨간색이 나왔어. 파란색이 나왔어. 그러면 빨간색 나오면 뭐예요? 누군가 산 거지. 그죠? 파란색이 나오면 누군가 판 거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야. 그럼 누군가 샀겠죠? 우하향이야. 누군가 팔았겠죠?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는 시장에 참여자가 많이 참여했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냐면, 수급. 대형주 같은 경우는 메이저가 샀느냐, 외국인이 샀느냐, 기관이 샀느냐, 이걸 보는 거고, 소형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세력, 뭐, 큰형이 샀니? 뭐 이런 거. 결국은 그걸 보는 건데, 심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 보도자료. 그나마 공시는 뭐,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뭐, 공시. 예? 뭐냐면 뭐, 일동제약 같은 거 맨날 일본에서 뭐 하면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HLB인가는 뭐, 맨날 베트남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그건 다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와 수급은 7대3 정도로 우리가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무조건 수급이 90입니다. 심리는 한 10%. 그러니까 금양이라는 종목이 열풍공디님 오늘 와 계시자면은 7월 25일 날 채팅방에 금양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 금양 VI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1시간 있다 금양이 상한가를 갑니다. 작년 7월 25일 날. 그게 7,000원대입니다. 주식수가 5천만 주. 그럼 얼마냐면 3,500억 분이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상한가를 만들어요. 그 다음날 또 상한가를 만듭니다. 근데 금양이라는 종목이 그때 상한가를 만든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다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에 이어서. 근데 그 보도자료가 나왔잖아요. 공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의무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시가 나온 게 아니라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신문 보도자료가. 그럼 기자분들이 똘똘해갖고 이걸 쓰셨을까? 아니야. 회사에서 뿌렸어. 그리고 나서 상한가 2번 갔는데 그 이후에 바로 한 게 전환사채 800만 주를 행사합니다. 5,000원에. 5,000원 미만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게 41,500원까지 올라가죠. 그 당시 기준에. 그럼 그거 25,000원에 팔아먹었으면은 1,600억을 해먹은 거예요. 1,600억을. 그러면서 보도자료를 뿌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 원통형 배터리 눈으로 보신 분 계세요? 금양 거. 거기다가 금양 원통형 배터리가 그게 뭐 누가 사줘? 삼성 SDI 거 안 사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준의 내용이 다 심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심리 내용은 이제는 기억에서 싹 지우십시오. 야, 이 회사 끝내주는데, 이게 끝내주는데, 야, 이게 끝내주는데. 가끔씩은 이제 그게 맞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심리 나오는 보도자료 이런 건 좀 무시를 하시고, 다만, 그 내용이 터지고, 거래가 터지고, 변동성이 나오면, 뭐 누가 뭐 인위적으로 만들든 뭐 어쨌든 결론은 수급이 형성됐구나. 요거만 해서 가십시오. 요거만. 그리고 이런 거 그냥 빨리 넘길게요. 그리고 3가지만 아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 뭐 화려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방송 나가서 차트에다가 별의별 거 막 띄워놓는 사람들.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럼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또. 그거 하지 마세요. 윤정도 차트 보면 이동평균선도 안 넣어놓죠. 그램비례 매매법칙, 기울기 법칙만 알면 되는 거고 보조지표 쓸 줄 알면 되죠. 그래서 깔끔하게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오늘은 거래량을 강조드립니다. 거래량. 근데 오늘부터는 어디 가서 거래량이라는 말씀하지 마시고 거래 대금으로 말씀하세요. 거래 대금으로. 그렇게 하고 요런 내용도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뭐냐면은 거래 대금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5천억 미만 터진 날이 2020년 1월 2일 날 마지막 거래 대금 5조 미만. 정확히 내가 안 보고 얘기할게요. 정확히 4조 6,380억이 터져요. 그게 마지막 5조 미만입니다. 근데 이 거래 대금이 얼마 터진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19 터졌을 때도 똑같거든요. 2,000포인트가 아니라 뭐 그때 1,000포인트 깨진다고 할 때 윤정도 혼자 방송 나와서 이거 V장으로 나올 겁니다. 왜? 근거는
사스, 메르스 다 말씀드리면서 무조건 경기 부양책 나온다. 유동성 아주 그냥 끼깔나게 터질 거다. 뭐 이 정도까지 코로나가 확산될지 몰랐지만은 요건 100% V자다. 결국은 V자로 나오거든요. 그 유동성이. 근데 그 유동성에 대해서 못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누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부동산은 전혀 모르지만 요즘 부동산 폭락했다면서요. 근데 누님 딱 그 한 말씀 하시더라고. 야, 헛소리 하지 마.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됐다가 지금 15,000원 됐다고 그게 폭락이냐? 결국 올라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그 부동산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터졌고요. 그리고 그 상상을 초월하게 돈이 터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3,300을 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 찍고 다시 돌리는, 다시 거래대금 터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5조 미만이던 이 거래대금이 이게 어느 정도 터질 것 같아요? 이거 맞히시는 분들 진짜 제가 업고 다닌다. 이건 맨날 말씀드렸는데. 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한 10조? 한 20조? 20조? 정확히 하시네.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이 터져요. 네? 44조 4천억이. 근데 문제는 이게 다시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5조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5조까지. 이게 1월 2일 날 이거고, 그 다음에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이 이날 8조가 터져. 이날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하나가, 20위가, 종목 거래대금 20위가 4,700억이 터져요. 한 종목이.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다시 내려온 게 2월 17일인데 1월 달 보시면요 5조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강조를 드리냐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이 10,000원짜리가 20,000원 갖다 지금 15,000원 돼 있어요. 근데 그게 10,000원까지 진짜 또 내려와. 아니, 짬뽕값은 10,000원으로 올라갔고 인건비도 올라갔고 물가 올라갔잖아요. 일단은 유동성 아무리 땡긴다고 해도 기본 깔려있는 유동성이 이제 확대가 됐고 화폐 가치가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유동성에 있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5조까지 내려온다.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진짜 대바닥이 돼버린 거야, 거래대금이. 근데 그렇게까지 내려올 상황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FTSE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있어. 우크라이나하고 뭐고 다 떠나서. 절대적인 기회인 거죠. 그런데 그 거래대금이 지금은 10조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점점. 그리고 2,500 미만에서는 시가총액 1조짜리 종목이 한 230개 뿐이 없었어요. 지금 25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1조 이상이 한 20개 늘어났죠. 시장은 못 올랐는데. 어디서 올랐어? 에코프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에코프로 BM 시가총액 1위짜리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러면서 전체 시장에서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순위가 19위까지 올라옵니다. 어지간한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어지간한 건 전부 사상 최대치 신고가. 하다못해 금양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그리고 IT가 7월 이후에 그 못 간다는 IT가 7월 이후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가 전부 7월 이후에 신고가. 속 아파 죽겠죠. 내 계좌는 파란데 왜 걔네들은 다 갔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소형주에서 그 상한가를 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이 거래대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도를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요겁니다. 하루에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인 게 2019년도에 1,000억 이상인 게 10종목뿐이 없는데 이 중에서도 상품, ETF 상품을 빼고 나면요 5종목뿐이 없어.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땐 레버리지가 변동성이 없을 때니까 삼성전기도 그렇게 변동성 없을 때예요. 그럼 하루에 단타 칠 수 있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2종목뿐이 없는 거야. 어느 거? 아난티하고 포스코 엠텍. 거래대금이 이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거래대금이 언제 터지냐? 이럴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제가 판단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포트폴리오 보여드린 것처럼 나 그냥 안전하게 대형주 위주에서 포트 잡아줘. 그래서 시장보다 최소 2배 정도만 내줘. 시장 마이너스 나면 내가 감안할게. 요거예요, 솔직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야, 이왕 윤정도 과금은 비싼데 수익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수익을 내려면 결론은 이렇게 거래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면 2020년 5월입니다. 코로나 터지고 시젠 종목 하나가 2조 3천억 터져. 그러더니 EDGC, 넵지노믹스, 수젠텍 이 네 종목의 진단 키트가 하루에 얼마 4조 터집니다. 종목 4개가 4조. 그냥 이거는 그냥 막 주워 먹는 거야. 지금 우리 어차피 유료 회원님들이 사실상 3분의 2 이상이신데, 그죠? 유료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문자 오면 포스코 케미칼 문자 오면 어떻게 하냐. 10번, 12번도 나가버려요. 그죠? 추세 계속 가면 막 10번, 12번도 나가. 이런 거래 대금이 터지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저런 거래 대금이 터지면. 이런 장에서 못 먹었다, 수익을 못 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5조에서 못 움직인다, 그러면 말도 안 되지. 근데 지금 10조가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 시가총액 1조 넘어간 게 벌써 250조 종목이 넘어가고 있어요. 응? 2차 전지 안 갖고 있으면 그냥 바보 되는 또 장이 돼버렸어, 또. 그 다음에 2020년 12월 23일이 무슨 날이에요? 맨 위에 봐요. LG전자 상한가잖아요. 2020년 12월 23일. 윤정도. 그렇죠. 음력 생일날에. 이때도 이게 주력주에 우리 30%. 응? LG전자가 상한가를 갈 수 있느냐의 기준. 지금 가격하고 똑같죠, 지금 사실. 11만 원대 아니에요, 지금. 저게 9만 원에서 약보합에서 간 거예요. 뭐 갭상승 15%에 올라가서 못 쫓아오고 그게 아니라 약보합에서 갔는데 LG전자 얘기 나와서 말씀드리면 LG전자를 포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유는 이거 얘기 길어지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5분. LG전자를 포트에서 빼놓으실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LG전자의 매출이 80조가 넘어요. 그거 와닿지 않죠? 삼성전자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백색 가전이라 마진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가. 그래서 핸드셋이 적자에도 선대 회장님들이 갖고 간 거였어요. 흑자로 전환되고 막 마진율이 나오게끔. 근데 그게 무너졌지. 다 매각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2017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전장을 뛰어드는 거예요. 2017년도. 그리고 이게 지금 전장 사업으로, 그러니까 핸드셋 매각하고 전장 사업 뛰어듭니다. 그리고 애플의 내용이 나오면서 저 자리에서 LG전자가 더블 갑니다. 근데 LG전자의 시가총액 순위가 저 당시 기준에 20위 안에 들어온 대형주예요. 그러니까 제발 SBB테크 상한가 잡아주세요 하지 말고 LG전자 같은 상한가 잡아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물 떠놓고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아져라. 그러니까 세뇌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표가 좋고 유럽도 사상 최대치니까 그쪽 방향으로 기준 잡읍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LG전자가 상한가하는 시장, 그리고 요게 또 밀려있는데 1월 8일 날 현대모비스가요, 저 당시 시가총액 10위였습니다. 2021년 1월 8일 저 당시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0위. 근데 지금 종가는 저 이렇게 밀려있는데 18%인가? 뭐 10%인가 돼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 안착한 날입니다. 시가총액 10위가 장중 상한가 안착을 한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풀려서 내려온 날입니다. 거래대금이 삼성전자가 4조 9천억. 한 종목이. 이런 장이 와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라고? 큰일 날 소리죠. 그 다음에는요, 이날이 이제 1월 11일이에요. 22가 얼마? 4,700억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닿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이게 와닿아야 된다고. 네? 지금 4,700억이 20이잖아요. 이때는 먹을 게 너무너무 많은 장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22년 4월 18일 날 1,000억이 안 돼, 22가. 거래대금이 이제 뚝뚝 떨어진 거죠, 이제. 예? 그러고 나서 이날이 언제예요? 카카오페이 상한가 간 날, 11월 11일. 거래대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11월부터. 그리고 나서 1월 25일 날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근데 요거는 전부 우리가 카카오페이, 이거 우리가 카카오페이 상한가 못 잡았겠어요? 카카오뱅크가 28%, 카카오가 20% 올랐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SBB테크? 시가총액 SBB테크 상한가 간 날 3천억 넘은 거예요. 그런 종목은 종목명도 저도 모르고 기억도 잘 못해. 그런 종목을 붙쫓아 가시는 게 아니라 상한가 가서 시가총액이 얼마? 6조 9천억입니다. 그리고 9조까지 올라와요.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날 카카오뱅크 문자 사인 한 10번 나갔을걸? 28% 올랐죠? 그 거래 대금이 나오는 종목, 그 대금이 나오는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에서 올라간 거예요. 시가총액 상한가 가면서 1조 6천억. 1월 3일 날 상한가 할 때 7천억. 전부 우리가 매매한 종목. 근데 1조를 넘겼기 때문에 비중을 10%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만 바꾸시면 돼요. 어떻게? 마인드만. 2월 17일자 기준에 여전히 거래대금은 살아나 있어요. 1,000억 미만이 아니라 이제는 1,800억, 2,000억 이렇게 살아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2월 한 달 동안 에코프로가 얼마? 100% 더블이 넘게 올라가요. 시가총액 6조.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에코프로 BM이 한 달 만에 60% 넘게 올라가요. 2월 달에. 그러니까 그쪽을 들여다보자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 상황이 돼 있다라는 거를 시황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래대금 나올 때.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래대금이 나올 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게 하루에 4조씩 터진 날이에요. 하루에. 4조씩 터지고 상한가에서 한옥가 모자라요.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정확히 여기 예쁜 공리님하고 문나님이 요게 8월 2일이거든요. 8월 2일 날 거래 빵 터지고 요 날부터 시가총액 13조짜리가 보름 만에 27조로 가는 겁니다. 저럴 때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꼭 요런 데서 대표님 이거 다시 사도 되나요? 옆집에서는 되게 좋다고 가져가라는데 얘 끝내준다는데 근데 우리는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바이오주들 SK그룹주여도 펀더멘털이 안 되니까 무조건 거래량이 죽으면 안 봅니다. 결과는 참혹하죠. 결과는 이렇게 참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 기준의 주봉입니다. 요 거래대금 하루에 4조씩 막 터지던 주봉의 이 거래대금이 하루에 4조 터진 그 당시에 주봉의 거래대금이 아예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고점 대비 이게 80% 빠진 거예요. SK 관련 주고 시가총액 27조까지 올라왔으니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80% 빠졌다고. 결론은 거래대금 없는 거 보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진단 키트주들 하루에 2조씩 터지던 시젠 이런 종목군들의 거래대금 EDGC, 넵제노믹스, 수젠텍 이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밑에를 보세요. 거래량 말고 시즌 액면 분할까지 따진다 해도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이 또 EDGC 지금도 EDGC 넵제노믹스 수젠텍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송에서도 쳐다도 보시지 말라고. 응? 지금 몇몇 분들이 갖고 계신가 봐. 지금 얼굴이 또 굳어지셨는데 갖고 계시면 다 팔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것도 제가 까먹고 오늘 걸 안 넣어놨는데 우리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다시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종목 검색기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목 검색기에서 나올 수 있게끔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검색기 수식을 대부분 만든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에서 보여드린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잘 보세요. 1월 3일 날 거래량 터지고 상한가 가고 1월 25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 그 이후에 거래대금 계속 둔화되죠. 그나마 시장이 이쪽 테마가 있어서 버팅기고 있는 거지. 그리고 다시 가려면 무조건 이 거래대금의 70%씩 터져줘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가면서 상한가 잡으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10% 오르면 좋지. 근데 상한가 2번 나온 종목을 상한가 보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거래대금 부분을 꼭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뒷부분의 수식 부분은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가 메인 요리 나오기 전까지 수식 부분은 제가 빨리 넘기면서 진행해 드리고 그 검색 수식은 4시간짜리 교육으로 진행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희 샴페인 다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면은 건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샴페인 다 채워지는 시점까지 잠깐 제가 마이크 놓고 쉬겠습니다. 자, 일단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